안녕하세요. 슈슈공주입니다. 오늘은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찍는 거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그 수백만 원짜리 강의들 여러 개보다 훨씬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브에서 조회수에 비해서 좋아요라든지 구독자 수가 너무 적은 걸 보면, 제가 유튜브를 욕심 없이 시작했지만 좀 진이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 제작할 때 그래도 많이 살펴보고 생각해서 찍고 있는 점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상 보시고 그래도 내용이 괜찮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같은 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영상 또 추가로 찍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써주신다면 제가 더 좋은 내용 퀄리티의 영상을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트레이딩을 하시나요? 상승률, 거래대금, 피보나치, 이평선 검색식,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순간 체결량 호가창. 보통 여러분들은 이러한 지표들을 보고 많이 매매를 하실 텐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유명 카페나 유명 유튜버 강사들이나 강의를 할 때 보통 대부분 이런 지표들이 주가 되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지표들을 토대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게 잘 되던가요? 어떤 때는 잘 맞고 어떤 때는 잘 안 맞고, 또 잘 안 맞았을 때 내가 실수를 하거나 삐끗대거나 내가 조금 레버리지를 과하게 쓰면은 깡통이 나버리고, 벌 때는 조금 버는데 이럴 때는 왕창 버는 그런 악습관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지표들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지표들을 보기 이전에 있는 큰 그림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표들을 봐야 되는데, 이 지표들 위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양지에 있는 트레이더들이 이제 수익금을 이제 공개한다든지 막 자랑하고 영상에서 막 자기 무용담 얘기하고, 이 시점이 다 여러분들도 돈을 잘 버는 시기라는 거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다 까먹지만, 그 양지에 있는 트레이더들은 잃고 벌고를 반복하면서 훈련하고, 거기서 이제 기술적인 것도 테크닉이 많이 좋아졌겠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이제 단련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좋은 시장이 왔을 때 이제 빛을 발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뭐 그분들보다 뒤처져서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막 주식 카페 가면은 암울하잖아요. 암울하고, 유튜버도 별로 뭐 그런 강사들이 좋은 영상을 올라오는 빈도수도 적고, 그게 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시장이라는 거를 반증하고 있는 거기도 하지요. 근데 그들은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뭐 짧은 시황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미국장이 어쨌다, 뭐 종가 베팅, 시가 베팅을 하는데 미국장이 빠진다, 뭐 아니면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뭐 오늘 뭐 실적이 나오는 날이다, 뭐 이런 짧은 시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뭐 또한 작은 트렌드, 현 시장에서는 신규주가 잘 간다, 신규주 안에서도 뭐 NXT가 잘 간다, NXT에 뭐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이 잘 간다, 그런 작은 시황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시장의 큰 그림, 시장의 방향성은 위에서부터 시작되지 그 작은 거에 절대 귀결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뭐 지표에 대한 강의를 한다면 뭐 그런 강사들이나 그런 트레이더들은 복습 강의일 뿐이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강사들 잘 걸러내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제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밑에 보시면 2차전지하고 반도체 애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지나간 차트는 좋아하지 않지만 지나간 차트를 봐야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2차전지하고 반도체 몇 종목들을 뽑아봤어요. 여기서는 뭐 대충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 막 제가 찾아보진 않았고 그냥 대충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가 되는 종목들도 있고 뭐 소위 말하는 뭐 엄청난 잡주들도 있습니다. 지금 뭐 거래 정지도 돼 있는 종목들도 있고 이 종목들을 매매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절대 이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지금 시장을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과거 차트를 제가 데이 트레이딩은 언제 해야 유리한지에 대해서 과거 차트를 설명드리는 것 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를 안 볼 수가 없죠. 이건 뭐 2차전지에서 가장 뭐 강했던 종목이기도 하니까 이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죠. 이게 2023년 뭐 3월달, 2월달부터 시작해서 거진 뭐 6개월을 이게 상승을 뽑아줬는데요. 이 종목이 에코프로가 상승하기 이전에 2차전지 이미 키워드는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먼저 반응을 준 게 2차전지 중에서도 그 자원주라고 얘기하는 리튬 자원주 금양, 뭐 리튬 포스, 뭐 하이디오 리튬. 이 리튬 포스 과거에는 어반 리튬이라는 종목이었을 거예요. 금양, 리튬 포스,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뭐 강원 에너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강원 에너지 또 한 종목 있는데 이건 이름이 기억을 안 나네요. 강원 에너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에코프로보다는 사이클이 훨씬 더 길죠. 이 자원주가 뭐 2차전지 자원주로 묶였지만 과거에도 이거 23년도 2차전지 시장 이전에도 자원주가 사이클이 훨씬 더 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때 자원주로 돈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고인물이라고 하죠. 과거부터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뭐 물론 에코프로도 굉장히 뭐 돈 벌기 수월했지만 이 리튬 포스, 금양, 하이드로젠, 강원 에너지 이런 자원주로 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자 이제 에코프로 머티를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차트 돌려보면서 이 동그라미는 제가 한번 쳐놨어요. 데이 트레이딩을 가능한 이제 장대 양봉과 상한가를 쳐놨는데 보통 데이 트레이딩을 이렇게 거래량 없는 데서 하는 거는 좀 드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은 보통 스윙으로 끌고 가면서 드리블 친다고 표현을 하죠. 스윙을 자기 비중을 늘리고 줄였다 하면서 끌고 가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 데이 트레이딩 이제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가권 매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장대 양봉 매매. 이런 경우는 보통 이런 상한가나 뭐 이제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에서 많이들 해요. 그래야지 그 과열권에서 이제 시장 심리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서 거기서 과열이 되고 그 과열 심리로 인해서 급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물이 빠르고 뭐 손익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차트를 돌려가면서 동그라미를 쳐놓은 건데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먼저 보시길 바랄게요. 에코프로미티는 대충 동그라미 쳐놔도 한 5개 정도 되죠. LS 머트리얼즈 이것도 뭐 같은 시기에 상장한 부분인데 이것도 뭐 한 3개 정도 되고, 금양 리튬 포스 하이드 리튬도 볼까요? 다시 금양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튬 포스 뭐 이건 제가 동그라미 안 친 것 같은데 하이드로 리튬 금양과 함께 보면서 다 매매할 수 있었던 부분이겠죠. 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상한가 뭐 앞전에 잡지 않았어도를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원 에너지 제 기억으로는 저도 매매를 했는데요. 이 뒷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쉽게 잘 주고.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몬. 잡주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잡주도 키워드가 명확한 시장에서는 어떠한 뉴스나 찌라시, 재료를 붙이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서 매매할 구간이 많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EM 플러스.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레몬과 EM 플러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지표보다 시장 키워드가 첫 번째라는 게 명확하다는 걸 느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키워드가 있어서 종목이 만들어진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 키워드하고 종목이 겹쳤을 때는 내가 낮은 자리에서 잡아도 고가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게 데이트레이딩입니다. 그게 뭐 고가에서 호가로 보고 흔들려서 팔기보다는 내가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겠죠. 더군다나 차트가 좋고, 차트가 좋다는 거는 그날 고점 돌파해서 모든 대중 심리가 글로 쏠린다든지, 그럼 사람들이 다 거기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당일 장대 양봉은요, 대중 심리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무방해요. 시장가로 결국에는 돈 많은 애들이 그냥 위로 의학질하면서 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최고가권에서만 팔지 않는다면, 최고가권에서만 잡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 수익을 줍니다. 그 내가 시장에 맞는 종목을 판단을 했을 때. 근데 이 개인들은 뭐 이게 세력이 털었구나, 세력이 올리는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을 안 하고요. 세력이 털었다, 세력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주식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냥 당일 주도주, 막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력들이 관여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대중 심리로 인해서 돈 많은 주체들이 올린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그 돈 많은 애들도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분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3분봉상 쭉쭉쭉쭉 장대양봉으로 10% 올린 거 그 고점에는 안 살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까지 올려놓은 주체도 있겠죠. 그럼 거기서 조금 떨어졌을 때 이제 지지하는 매수세가 강하다든지 그러면은 고가 대비 몇 프로 안 밀리잖아요. 지지를 하고 더 이상 주가가 안 빠지니까 거기서 다시 위로 올려 쳐준다든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셨을 때 그냥 이어 달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까지 달리고 10%에서 좀 조정을 주면 또 15%, 17%까지 달리고, 그게 때론 너무 그 종목이 당일날 이제 분위기가 지수가 좀 빠져서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있다, 한 종목에. 그러면은 그게 뭐 크게 조정이 안 나오고 20%, 25%까지 다이렉트로 올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전장 뭐 그렇게 올려 쳐놓고, 점심시간 오후장까지 계속 이제 하락하면서 수렴 줬다가 이제 마지막 장막판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대중 심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크지, 세력이 뭐 지수에 맞춰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매매가 피곤해집니다. 자, 이제 2024년도 반도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 기억으로는 제주 반도체가 키워드가 명확하기 전부터 이제 먼저 반응을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자고요.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를 보고 내가 확실하게 매매를 하지 못했다면 한미 반도체에서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비중도 세게 실을 수 있는 종목이었죠. 한미 반도체, 가온 칩스, 자람 테크놀로지, 어부부 반도체, 태성, 필옵틱스, YC캠, YC. 이렇게 반도체를 살펴봤는데요. 2차 정지 때하고 이제 주도 섹터장에서 키워드가 명확했을 때 공통점이 있죠. 시장의 키워드가 명확했을 때는 그 그룹에서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장대양봉이 잘 나온다. 물론 그날 그 섹터 전체가 같이 움직인 날도 있어요. 물론 2차 전지가 소멸할 때 그 고가권에서 에코프로를 필두로 뭐 포스코 케미칼, 금양, 뭐 포스코 홀딩스,
뭐 에코프로, 뭐 BM부터 그 고가권에서 전부 다 무너졌는데요. 무너지면서도 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반등도 엄청 났었고, 그날 뭐 천하대일 잔차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마지막에 고가권에서 소멸할 때 이루어지곤 했는데요. 소멸할 때만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죠. 뭐 한미 반도체가 쉬었다가 다시 갈 때 반도체 애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섹터가 중간에서 쉴 때 이제 화장품 애들이 필두로 이제 실적주 애들이 작년 반도체 시장에서는 좀 움직였었고요. 물론 전기전선 애들도 움직였었고, 전기전선 뭐 세명전기 이런 세력주 애들도 움직였었고, 대형주 애들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죠. LS그룹, 뭐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뭐 일진전기 등등. 그러니까 섹터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섹터 키워드만 가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의 순환 키워드로는 실적주가 강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현 시장을 분석하는 게 이제 조금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2차 전지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2차 전지 때도 마지막에는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조금 강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않았고, 일단은 2차 전지 반도체 차트를 켜놓고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거를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 데이 트레이딩 구간은 충분히 있다. 데이 트레이딩은 그날 가장 센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맞지만 첫 번째로 시장이 받쳐줘야 된다.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가 나왔을 때 그 키워드가 시장에서 아주 큰 힘을 발휘할 때 데이 트레이딩이 잘 되는 거지. 그게 과열권이라 이제 과열 장세라고 하잖아요. 과열 장세가 아니어도 박스권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투심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게 4월달, 5월달 강세장이었죠. 테마 강세장. 대선이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4월달, 5월달에 이제 테마 강세장이 나왔는데, 정치 테마가 조금 쉴 때는 신규주가 강했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나 나우로보틱스, 달바글로벌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치 테마에서 내가 이제 상따나 고가권 매매가 어려워서 무서워서, 또는 내가 4월 달에 첫 파동 때 내가 정치 테마 인물주라든지 정제주를 잘 잡지 못해서 2차 파동에 손이 안 나간다면, 지금 얘기했다시피 시장에서 순환으로 명확했던 실적주하고 신규주가 명확했는데 실적주도 주가가 무거워서 손이 안 나갔다면 이 신규주에 손이 나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했기 때문에. 과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신규주는 한번 쉬었다가 강세장이 오면은 또 한 달 동안 잘 가고, 한두 달 동안. 그렇기 때문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나 아까 나우로보틱스가 신호탄을 보았을 때 이 첫 신호탄 때 내가 잡지 못해도 이런 데서는 내가 다 공략해서 먹었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주식을 접근을 할 때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또 다른 시장의 변곡이 왔을 때 첫 파동을 보더라도 두 파동이나 3파동째는 충분히 내가 한번 자신 있게 베팅할 수 있겠죠. 나우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먹을 구간이 많았고, 이 구간에서 내가 명확하게 못했더라면 다 이런 데서는 일정 부분 다 수익을 줬어요. 여기서 매매가 돼야 된다는 거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매일매일 여기 실시간 종목조에 있는 순위 따라다니면서 매일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보십시오. 이거 한 달에 나우로보틱스하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에서 내가 제대로 내가 강배팅 해가지고 한두 번 정도만 먹었어도 충분히 수익률이나 수익금이나 충분히 쌓기 편하셨을 거예요. 물론 4월 달에 정치 테마를 그래도 평상시에 뭐 이런저런 강의를 들어서 고가권 매매나 상따나 뭐 이런 좀 잡기술 같은 걸 좀 배워서 훈련을 하신 분들은 4월 달에 강세장이 왔을 때 높은 자리에서도 주식을 사면서 다음날 갭이라든지 슈팅까지 먹어가면서 많이 쌓아 놓으셨겠죠. 근데 그게 아직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데서도 먹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번 파스를 그냥 넘어가신다면 4월달 5월달을 그냥 넘어가신다면 다음 파스가 왔을 때는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걸 얘기 드립니다. 말로만 뭐 째려봤다, 말로만 뭐 내가 뭐 하려고 했다 이런 껄껄껄 말고 다음 파스가 왔을 때는 분명히 공략하실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표나 어떠한 뭐 특별한 무언가 없이 시장이 방향을 정해준 종목에서 하는 게 정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금 시장에서 이 실시간 종목 조회를 봤을 때 이게 가장 강한 종목 또는 인기 있는 종목을 모아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대웅, 요라클, 솔트룩스, 미스터블루, 삼성전자, 웹캐시, 두산에너비티, SK하이닉스, 뭐 아모센스, 바이오비주 등등 그냥 대충 종목명만 봐도 딱 보이시잖아요. 수급 분산장이다. 수급 분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주식 자체에 시장 자체가 방향을 정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조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하지만 안고가 없는 건 아니고 저 그 안고들은 기존의 중심 세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주 등등. 그 외적인 부분은 밑에 영상들 찾아보시길 바라고. 그러면 이 중심이 안고가 이제 뭐 기존 섹터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방향을 확실하게 정했긴 했지만 이제 추세 상승에 대해서 급등하면서 끌고 가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달 5월달 강세장이 지나고 나서 그냥 테마 강세장이 지나고 나서 지수가 빠지고 나서 반등하면서 여기 제가 써놨네요. 테마가 중심이 되었던 테마 강세장에서 테마가 소멸이 다가오자 지수가 하락 후 단기 반등되면서 바닥권 종목들이 순환한 것뿐 지금 2차전지나 지금 미스터블루 뭐 이런 테마 웹툰 테마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여기 나와 있나요? 대보마그네틱 이런 애들 전부 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지수가 이제 테마 강사장이 시들시들해지면서 지수 하락 단기 반등으로 같이 올라온 것 뿐이에요. 순환한 것 뿐인데 요게 너무 의미를 많이 둬서 여러분들 다 매매에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매매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물론 당일날 조금씩 들어가서 먹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당일 쪼개 먹는 것도 물론 그것도 시황이지만 이것도 시황이지만 이 시황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더 큰 그림에서의 시장 그리고 키워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더 큰 시장에 대한 키워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래 영상들에 다 얘기를 해놨고 그 애들을 그럼 지금 전략은 두 가지일 거 아닙니까? 이 수급 분산장에서 내가 지금 잠깐 매매를 멈추고 그 다음 이제 시장이 이제 변곡이 어디로 오나를 살펴보는 건데요. 보통 어떤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변곡은 분명히 와요. 변곡이 분명히 오는데 그 지금 우리가 짜는 전략은 그 변곡에서 대형주 시장으로 이제 흘러갈지 뭐 지주사에 돈이 좀 들어왔고 실적 키워드 기반 대형주에 좀 돈이 들어왔잖아요. 물론 뭐 지주사를 매매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 대선 관련한 호재로 인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되었든 실적 키워드 기반 대형주에 좀 수급이 들어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4, 5월달 테마 강세장에서 변곡이 온다면 대형주 장으로 갈지 아니면 대선이 끝나고도 이제 시장의 방향이 이제 대통령 정책 등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지금 얘기하는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대통령 정책 등으로 이제 더 테마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또 이제 신규주도 쏟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과 비슷한 장이 이어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도 뭐 신이 아닌 이상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시장의 방향을 정한다면
그 첫 반응을 보고 매매해도 충분하다. 아까 앞전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처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우 로보틱스나 방향을 정한다면 그때 첫 반응을 보고도 매매해도 충분하다. 왜냐면 우리가 처음을 맞추려고 물론 뭐 예측하고 들어가기도 하죠. 제가 삼성중공업을 들어간 것처럼 저는 대형주 시장이 좀 이제 변곡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서 차트나 수급을 보고 뭐 기존에 그리고 시장 분석을 해놓은 거 때문에라도 조선주를 좀 끌고 가는 건데 뭐 예측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중기 투자자나 아니면은 뭐 큰 길이의 스윙 투자자가 아니라면 시장을 이제 한번 액션이 나올 때 보고선 이제 그때 반응해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얘기한 것까지 조금 이제 지루하겠지만 단순하게라도 좀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왜냐면 뭐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제가 차트를 켜놓고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키워드가 명확했을 때 에코프로 머티를 봅시다. 먼저 명확했을 때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처럼 이 장대 양봉 안에서 그냥 고가권 매매하는 겁니다. 쉽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어달리기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 지지저항을 보고 아니면 호가창에서 지지 매수세나 지지가 될 때 밑에서 매수세 받치기를 할 때 위로 시장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보고 내가 분할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평선 주변으로 조정이 들어왔을 때 내가 진입을 한다든지 제가 얘기했던 그게 답니다. 데이 트레이딩 그게 단데 이게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 보고 순간 체결량 보고 뭐 프로그램 매매 보고 상승률 보고 거래대금 보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냥 오늘 장이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얘기하는 건데 어떤 종목이 딱 떴다 그러면 저는 그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 주도주가 안 될지 대략 50% 이상? 뭐 제가 90%라고 하면 너무 거만할 것 같고 그냥 저는 종목만 뜨면 오늘 제가 종목을 해야 되는 날인지 종목을 해야 되지 하지 않아야 될 날인지 저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냥 종목만 보고 저는 매매할 때도 있어요. 그냥 뭐 이런 위에 얘기한 뭐 프로그램 매매,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 순간 체결량 이런 거 안 보고 물론 뭐 그 제가 종목이 떴을 때 제가 매매한다는 거는 이미 뭐 돈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주목을 받았으니까 떴다고 제가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종목이 떴을 때 그 종목이 우선시하는 거지. 뭐 오늘 뭐 몇 %까지 급등하고 있다. 뭐 저기 솔트룩스가 오늘 10%를 급등하고 있다. 쏴주고 있다고 해서 솔트룩스가 저희 데이 트레이딩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윙은 지금 데이 트레이딩 하는 동그라미 쳐놨다면 스윙은 당연히 일봉의 기준을 둬야 되는 걸 알겠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시장이다. 그리고 키워드다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제가 기법 설명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타점이나 뭐 기법 같은 거 기법이라면 제가 좀 웃긴데요.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윙에서 어느 자리에서 사야 좀 더 손익비가 좋은지에 대한 거는 제가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주식 본질이나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주식 투자는 이게 기본으로 돼야지 이제 짧은 시황도 있는 겁니다. 그 시황에 맞춰서 종가에서 하면 종가 베팅인 거고 시가에서 하면 시가 베팅인 거일 뿐이에요. 거기에 너무 뭐 의미를 두시고 뭐 종가 베팅 강이다, 종가 베팅 뭐 시간의 강이다 이렇게 해서 돈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키워드가 명확하면 그 종목은 갑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려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시장이 좋을 때만 나와가지고 유튜버 강사들이나 카페 강사들이나 자랑질하면서 뭐 한 1년치? 1년 반치 오픈해놓고 강사하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시장 안 좋을 때 카페 들어가면은 카페가 시끄럽던가요? 아마 조용할 거예요. 일지도 안 올라오고. 뭐 유튜버 강사들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위로만 해주지 본인들이 뭐 자랑질 합니까? 근데 4월달 5월달 테마 강세장 왔다고 해가지고
그 주식 뭐 몇 년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돈 2달 동안 좀 벌었다고 뭐 월 500을 찍었네, 월 1000 벌었다고 하면서 뭐 무용당처럼 자기가 뭐 고수가 다 된 것처럼 뭐 그렇게 자랑하고 뭐 과거에 힘들었던 내용 막 질질 짜면서 하는 내용 보면 기가 차고 뭐 저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분들을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그러한 영상들만 보고 그게 끝이다, 주식이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절대 끝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1년 중에서 그 2달, 4월달, 5월달이 그냥 돈을 버는 달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못 벌었으면 아쉽죠. 그러면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내가 그 기회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 유튜브 영상 보면서 천천히 이제 공부를 해놔서 다음 파스가 왔을 때는 내가 그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그분들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벌 수 있었던 거지만 무언가 통달을 하고 무언가 깨닫고 우리가 속칭 말하는 그 고수의 이제 뭐 끝까지 갔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 역시도 기준이 없다면 감정이 흔들린다면 하루에 큰 손실을 날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댓글에서 제가 이제 영상 올려주고 게시물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올렸을 때 댓글 하나하나에 제가 답장을 웬만하면 달아주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수급 분산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해 주신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 영상을 3개, 오늘 것까지 4개를 본다면 이제 이해하시죠? 무엇을 매매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 키워드를 지켜봐야 되겠죠. 기존 키워드가 조선주하고 실적 기반한 이제 키워드, 그리고 이제 순환 섹터 중에서는 바이오하고 실적 키워드 기반했던 애들이 강했다고 했잖아요. 뭐 신규주. 그러면 그 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애들이 지금까지 2파동에서 끝날지 한 파동 더 싸줄지를 봐야 되는데 금요일이 아니라 그 대선 전 이제 흐름을 며칠 동안 봤을 때는 TC 머터리얼즈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심리선 근처에서 심리 구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심리 구간 근처에서 이런 도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위로 싸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거래일 수는 잘 따져보십시오. 3, 4, 5, 6, 7, 8, 9, 10, 13거래일. 그러면 여러분들 보호 예수도 한번 찾아보시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호 예수 전까지는 신규주는 보통 조금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으로 빠지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또 매매 대상이 아닌 게 되겠죠. 그리고 달바 글로벌,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지수가 종목이 빠졌다가 다시 종가에 들어주는 올림이니까 이 종목도 당연히 이게 기준 캔들이 되겠죠. 이것도 주의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리콘2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순환 섹터라고도 보여졌지만 개별적으로도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실적 기반으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전기전선 쪽하고 이쪽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고가권 근처에 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 구간이 다 기준, 뭐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기준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구간이니까
이 친구도 유심히 봐야 되겠고, 지금 실리콘2, 달바 글로벌, TC 머터리얼즈 전부 다 실적 키워드 기반한 애들이잖아요. 그럼 이 종목 애들이 차트상 지금 추세가 좋고 지금 저점이 안 빠지고 있다면 여기서 뭐 당일날 막 올라오는 거 쫓아다녀서 손실보다는 지금 이 종목들을 모니터링 해보고 기다리면서 이 종목들이 반응이 오면은 그때 매매하는 게 맞아요. 그때 내가 당일 장대항봉으로 10% 15% 고가권 매매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종목이 추세가 좋고 간다고 판단했다면 캔들 기준 잡고 그냥 스윙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시장이 변곡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비중은 갖고 가지 말고 그냥 당일로 매매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정치 관련주에서는 정책주, 지금 에너지 관련주 애들이 조금 괜찮았는데,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게 과연 오늘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이냐 김문수냐 됐을 때 진보 쪽으로 간다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확률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대선 전에 올려놓은 거는, 정고점 부근에 올려놓은 거는 약간 도박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에너지 관련주하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원전 관련주는 그냥 보내주는 게 좋겠지만, 굳이 매매한다면 모니터링 하면서 어느 쪽이 더 강한지 보고선 매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심 키워드는 조선, 그리고 바이오, 이제 순환 섹터, 바이오하고, 그러니까 순환 섹터가 2차 전지가 순환 섹터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순환 섹터 중에서 바이오하고 실적주 키워드가 가장 강했으니까 바이오하고 실적주 키워드를 우선권을 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반응이 오는 종목을 내가 오늘 뭐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라든지 순간 체결량이 뜬다면, 그날이 주도주가 된다면 매매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겠죠. 지금 2차 전지 애들이나 반도체 애들 설명한 것과 뭐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제가 매매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매매하는 방향은,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시장이다, 그리고 키워드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또 아마 댓글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질문하시기 전에 한번 영상 정독으로 한번 돌려보길 원할게요. 제가 조금 말이 늦게 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설정에 들어가면 1.25배속 있습니다. 1.25배속으로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그렇게 정독하시길 바라고,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글이나 피드백해서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법에 대한 거는 좋아하지 않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윙 트레이딩이나 어떤 지점에서 들어가서 유의미하게 보면 유리한지에 대한 건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거에 거의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선 끝나고 시장 바라볼 때 어떻게 해라라는 거에 다 이제 내포돼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게 풀어가지고 제가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영상 초반에 말했다시피 제 영상 충분히 값어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강사들도 제 영상 보시면 얘 무료로 굉장히 많은 거를, 큰 그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가 모든 것을 제가 아는 선에서만큼은 다 알려드리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정 수준까지는 다 끌어올려 드릴 예정이니까 제 영상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고 돈 자랑하면서 상업적으로 홍보만 하는 유튜브 채널보다는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시간 푹 쉬시고 시간 남을 때 꼭 복기나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